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사 2급 자격시험 대비 직업심리학 실기 핵심 이론 요약 강의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 번째입니다. 2강 강의로서 네 번째 집단의 심리검사 점수가 가로 분산되어 있는 정도 가로 닫고요. 분산되어 있는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준입니다. 자, 어떤 심리검사 점수가 있는데 이게 퍼져 있는 정도를 말하죠.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범위라고 하는 것이나 또는 사분위 편차 또는 사분 편차라고 하는 것이나 우리가 앞에서 했던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에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집단의 심리검사 점수가 분산되어 있는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준 세 가지는 대개 범위와 그 다음에 사분 편차 또는 네 등분했다 그 말이거든요. 사분위 편차,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변산도란 이 산자가 흩어질 산자를 쓴다 했습니다. 변산도란 한 집단의 점수 분포에 흩어진 정도의 가로, 흩어진 정도를 요약해주는 지수입니다. 변산도를 나타내는 지수라고 봐도 되겠죠. 왜요? 분산되어 있는 정도는 흩어져 있는 정도와 같으니까 그래서 변산도를 알아볼 수 있는 지수가 범위, 사분위 편차,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있다. 범위 들어갑니다. 범위에는 점수 분포에 있어서 가로 최고 점수와 최하 점수까지의 거리 가로 닫고 이걸 의미합니다. 1번만 작성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범위를 range라고 해서 R이라고 표기합니다. R은 최고 점수에서 최저 점수를 뺍니다. 그리고 플러스 1을 해줍니다. 플러스 1을 해주는 이유는 최고 점수 정확 상한계와 최저 점수의 정확 하한계까지의 거리 범위를 포함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키를 잴 때 너의 키가 172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정확하게 172가 아니죠. 172.4, 172.7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소수점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일명 반올림해서 173, 반올림 안에서 172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 상한계와 정확 하한계까지 포함해서 플러스 1을 해주는 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2, 5, 6, 8 네 가지 점수가 있을 때 최고 점수는 8, 최저 점수는 2니 8-2 플러스 1을 해서 7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실기시험에서 이게 주관식으로 작성할 때는 개념 정도만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1번, 2번 정도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2번 별표. 4분위 편차 갑니다. 4분위 편차는 전체가 있을 때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이렇게 해서 4등분을 합니다. 4등분을 해서 4분의 1 지점과 4분의 3 지점 그러니까 4분의 1 지점과 4분의 3 지점이 25%, 75% 지점인데 여기 점수를 더해서 2로 나누는 거거든요. 가겠습니다. 4분위 편차는 범위가 양극단의 점수에 의해 좌우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가운데는 안 보고 양극단만 보는 거니까 점수 분포상의 양극단의 점수가 아닌 어떤 일정한 위치에 있는 점수 간의 거리를 비교하고자 한 것입니다. 즉 4분위 편차는 범위가 가지고 있는 단점인 양극단의 점수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그 다음 가로 전체 사례를 넷으로 나눈다. 4분이요. 넷으로 나누는 점수 중 100분이 75에 해당되는 100분위 점수에서 100분이 50에 해당되는 100분위 점수까지의 거리와 여기서 꺼내야 돼요. 100분이 50에 해당되는 100분위 점수에서 100분이 25에 해당하는 100분위 점수까지의 거리를 합합니다. 끊어요. 그래서 2로 나누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중앙치로부터 100분이 25가 되는 평균 거리.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거기에 가로치면 돼요. 중앙치가 딱 절반이잖아요. 이 절반 4분의 2 지점이 될 겁니다.
4분의 2가 약분하면 2분의 1이 돼서 딱 절반 지점이잖아요. 거기에서 25 가고 25 간 거예요. 그래서 중앙치로부터 100분이 25가 되는 평균거리, 둘로 나누니까 평균거리를 우리가 4분위 편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분위 편차 역시 범위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분위 편차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길게 서술하고 싶으면 2번, 짧게 서술하고 싶으면 3번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표준 편차 들어갑니다. 표준 편차, 통계 집단의 단위의 계량적 특성값에 관한 삼포도를 나타내는 도수 측정값을 말하며 그 다음 가로, 여기서부터 써도 돼요. 한 집단의 수치들이 어느 정도 동질적인지를 표현하기 위해 개발한 통계치 중 하나로서 각 점수들이 평균에서 벗어난 평균거리,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각 점수들이 평균에서 벗어난 평균거리, 가로 묶어주세요. 거기도. 이게 바로 표준 편차가 된다. 표준 편차가 0이라면 관측값이 모두 다 똑같은 동일한 크기가 될 것이고, 편차가 클수록, 표준 편차가 클수록 관측값 중에서 평균에서 떨어진 값이 많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편차가 크다 이런 말을 쓰죠. 표준 편차는 관측값의 3포의 정도,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3포도의 산포, 산 뭐예요? 흩어질 산자예요, 한문으로. 그래서 변산도, 즉 3포도의 정도를 관측해 보는 것이 보는 것이 바로 표준 편차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개념적인 부분만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들어갑니다. 중앙값, 대표값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정규 분포 곡선에서 딱 가운데 똑같은 것이 평균, 중앙치, 최빈값이에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대표값이라고 하고요. 세 가지 들어갑니다. 평균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집중 경향의 척도가 됩니다. 집중 경향의 박스, 집중 경향치 세 가지 쓰시오. 그러면 이거 세 개거든요. 집중 경향치 세 가지 쓰시오. 그러면 평균, 중앙치, 최빈값을 쓰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산술 평균을 말하며 측정치 합을 사례수로 나누는 겁니다. 측정치 합을, 전체 합을 사례수로 나누면 평균이 나오는 거예요. 중앙값입니다. 중앙치라고도 합니다. 한 집단의 점수 분포에서 전체 사례를 상위 21, 하위 21로 나누는 점, 딱 절반 지점이죠. 이거를 중앙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빈값은 빈자의 동그라미, 이건 빈도입니다. 빈도. 가장 많은 빈도를 지닌 점수를 말합니다. 가장 많은 빈도의 동그라미, 빈도를 지닌 점수가 최빈치, 최빈값이 됩니다. 자, 5번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쓸 수 있을 겁니다. 평균은 측정치의 합을 사례수로 나눈 것이다. 중앙값은 전체 사례를 위 22분의 1과 하위 2분의 1로 나누는 점을 말한다. 그 다음에 최빈값은 가장 많은 빈도를 지닌 점수가 된다. 됐습니다. 6번 들어갑니다. 규준 참조 검사 또는 참조 평가라고 하는데 많이 쓰는 단어는 규준 참조 검사가 됩니다. 와 준거 참조 검사의 의미와 애입니다. 별표,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규준 참조 검사 들어갑니다. 우리는 앞에서 규준을 봤어요. 개인의 점수를 다른 사람, 이걸 뭐라고 하죠? 규준 집단이라고 해요. 규준 집단의 점수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어떤 수준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됩니다. 상대적의 동그라미. 즉 개인이 얻은 점수나 측정치를 끊어요 비교 집단의 규준에 비추어 상대적인 서열에 의해서 판단하는 검사, 평가를 말합니다. 사례로는 심리검사가 있죠. 심리검사가 대표적인 규준 참조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준거 참조 검사 들어갑니다. 준거의 동그라미. 우리가 준거를 다른 말로 기준이라고 해요. 개인의 점수를 어떤 특정 기준 동그라미, 특정 기준과 비교해서 이보다 낮은지 높은지의 정보를 얻으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 직업상담사의 필기시험의 특정 기준은 얼마입니까? 직업상담사 필기 특정 기준은 60점입니다. 60점 이상이면 합격, 60점 미만이면 불합격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준거 참조 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중거에 비추어 학습자들이 무엇, 과제의 영역이나 분야를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에 관심을 두는 평가로 자격증 부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사례로 운전면허 시험이나 국가자격시험 등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규준참조검사의 2번과 3번의 별표, 그 다음에 중거참조검사의 1번과 3번의 별표, 이런 것들만 쓰셔도 여러분들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개념 들어갔고 사례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평가로 쓰지 않고 검사로 쓰겠습니다. 규준참조검사와 중거참조검사입니다. 그리고 그 사례입니다. 자, 이것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원은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가 2개가 들어있고요. 자, 규준참조검사, 자, 여기서 규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규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규준은 개인 점수를 규준 집단의 또는 대표 집단이라고도 하죠. 규준 집단의 점수 분포에 비추어 상대적인 비교 해석을 하는 검사입니다. 해석을 하는 검사. 그리고 사례로는 심리검사가 있습니다. 심리검사를 좀 더 정확히 할까요? 표준화된 심리검사가 되겠습니다. 객관적 검사라고 하죠. 표준화된 심리검사. MMPI-2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거참조검사 들어갑니다. 중거참조검사는 중거가 특정 기준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개인의 점수가 특정 기준에 비추어 낮은지 높은지 이것을 절대평가라고 하는지 아시죠? 지를 절대적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례로는 뭐가 있느냐? 운전면허 시험이나 자격증 시험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자, 됐습니다. 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써드렸고요. 자, 7번 들어갑니다. 예측 타당도와 동시 타당도입니다. 예측 타당도와 동시 타당도는 준거 타당도의 종류에 들어갑니다. 예측 타당도는 애연 타당도라고도 합니다. 동시 타당도는 공인 타당도라고도 합니다. 공존 타당도라고도 하죠. 어떤 심리검사가 특정 준거에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고 준거를 얼마나 잘 예측해 주는 정도를 말합니다. 특정 준거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 그리고 준거를 얼마나 잘 예측하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이 준거 타당도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에 의한 의사결정 설득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직업상담이나 산업 장면에서 중요한 타당도가 됩니다. 자, 됐고요. 이제 애연 타당도, 예측 타당도부터 보겠습니다. 애연 타당도, 예측 타당도는 그 검사의 점수를 가지고 다른 준거 점수들을 얼마나 예측해 낼 수 있는가를 나타냅니다. 예측의 동그라미요. 한 검사가
어떤 미래의 동그라미요, 미래의 행동 특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하는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언의 동그라미요. 1번과 2번에 별표 하나씩 치시고요. 3번, 검사가 실시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입니다. 지난 후에 증거 변인의 측정이 가능한 것이 예언 타당도입니다. 그만큼 시간이 좀 소요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학교 시험 때 성적이 좋은 학생이 끊어요. 계속 성적이 좋으면 예언 타당도가 높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번 동시 타당도, 공인 타당도, 공존 타당도를 보겠습니다. 예언 타당도의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새로운 검사를 제작했을 때 그 다음 가로 기존의 타당성을 보장받고 있는 검사와의 유사성이나 연관성에 의해서 타당성을 검증받는 방법이 됩니다. 가로 닫고요. 외국의 시험의 동시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동시에 탭스, 토플과 같은 공인된 시험을 함께 시행하여 탭스의 시험 점수가 높으면 토플도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 성격 유형 지표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성격 유형 지표를 알아볼 수 있는 새로운 척도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공인된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MBTI가 있어요. 그러면 MBTI와 비교했을 때 새롭게 개발한 이 척도와 MBTI의 척도의 결과가 서로 관련성 있게 나타났다면, 유사성 있게 나타났다면 이 새로운 척도는 잘 만든 것입니다.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 것이니 따라서 이것은 공인 타당도가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측 타당도는 타당성의 준거가 미래에 있습니다. 미래의 동그라미, 미래 행동 예측을 다루는 반면 끊어요. 동시 타당도, 공인 타당도는 현재에 있습니다. 현재의 동그라미. 그래서 공존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준거 간의 일치성 혹은 공통성 또는 관련성, 이것을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예언 타당도와 동시 타당도, 여기도 시험에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판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 준거 타당도의 종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를 2개를 주면은 여러분들은 이 2가지를 채워야 합니다. 자, 첫 번째가 이것부터 할게요. 공인 타당도입니다. 공인 타당도, 이것을 공존 타당도, 동시 타당도, 동시 타당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공인 타당도는 새로운 측정 도구를 새로 개발한 겁니다. 현존하고 있는 공인된 측정 도구와 결과를 비교했을 때 서로 관련성이 높아야 됩니다. 관련성이 높을 때의 타당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써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측 타당도입니다. 예측 타당도는 예언 타당도라고도 한다 했습니다. 예측 타당도는 예언 타당도라고 한다. 여기도 마찬가지 새로운 측정 도구의 결과라 할게요. 새로운 측정 도구의 결과와 그 다음에 미래의 특정 증거완의 특정 증거 결과의 일치 정도라고 해도 되고요. 미래의 특정 증거 결과에 대한 결과에 대한 예측입니다.
결과에 대한 예측이 높을 때, 예측이 높을 때의 타당도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직업 상담에서 이걸 많이 쓴다라고, 산업장면에서 많이 쓴다라고 했었잖아요. 직무 적성 평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직무 적성 평가를 해봤어요. 검사를. 직무 적성 검사를 해봤는데 그 적성 검사의 결과에 맞게 배치를 했어요. 인사 배치를.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적성 검사는 직업 적성 검사 또는 직무 적성 검사는 표준화된 도구들이에요.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도구들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나온 결과에 맞게 인사 배치를 하는 것이 예측력이 높아지겠죠. 그것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중거 타당도가. 자, 8번 들어갑니다. 중거 타당도의 의미와 중거 타당도가 낮은 검사를 사용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라고 했어요. 이제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에 해답이 있습니다. 1번 중거 타당도는 그 검사를 통해서 예측하고자 하는 중거, 그게 뭐예요? 네, 예측 타당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가, 이게 뭐라고요? 공인 타당도라 했어요. 공인 타당도 쓰시고요. 중거 타당도에는 애연 타당도와 동시 타당도가 있습니다. 1번 별표, 1번이 중거 타당도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애연 타당도는 그 검사의 점수를 가지고 다른 중거 점수를 예측할 수 있는 정도라 했고, 동시 타당도는 해당 검사의 점수와 중거 점수를 동시에 얻어서 나온 상관계수를 말하는 거고요. 자, 2번, 3번은 굳이 안 써도 돼요. 1번에서 끝나버렸어요, 이미. 자, 4번, 5번 묶어주세요. 4번, 5번이 뭐냐면 이 중거 타당도가 낮은 검사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예요. 직업 상담에서 중거 타당도가 중요한 이유는 선발이나 배치, 훈련 등 인사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에 설득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며, 끊어요. 직업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할 때 애연 타당도 측면에서 적합한 직업 선정을 목적으로 할 때는 동시 공인 타당도요. 자, 적합한 직업 선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적합한 직업 선정과 연관된 것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거든요. 자, 그것들과 이제 관련성을 보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공인 타당도, 동시 타당도 측면에서 중요하게 쓰일 수 있다. 따라서 중거 타당도가 낮은 검사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4번, 5번을 한꺼번에 묶어서 쓰면은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이 8번에서 이거를 정리하시죠. 중거 타당도의 중요성. 우리가 이제 중거 타당도의 개념은 잡았으니까 중거 타당도의 개념은 여기 있는 두 가지를 담고 있었잖아요. 거기 1번에 보면 어떤 검사를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것과 또는 관련성이 있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타당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에서 공인 타당도, 공존 타당도, 동시 타당도는 특정 중거와의 관련성을 보는 거고, 여기 있는 예측 타당도, 애연 타당도는 특정 중거와의 예측성을 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두 가지를 보는 것이 중거 타당도니까. 그러면 왜 중요하냐 이거예요. 자, 이거를 쭉 써보면 거기에서 인사관리란 말이 있어요. 선발, 배치 이런 것들이 인사관리니까 인사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인사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설득력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득력을 제공한다. 자, 그러면 여기 인사관리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선발하거나 그 다음에 배치하거나 그 다음에 훈련하거나 이러한 것 등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 등에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업에서의 성공 가능성 예측. 이것은 이제 이쪽에 있는 애연 타당도와 연관성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합한 직업 선정이라 했잖아요. 적합한 직업 선정. 자, 적합한
직업 선정을 목적으로 할 때는 우리가 동시타당도라고 쓸게요. 동시타당도, 공인타당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뭐예요? 네, 이 모두 다 이것이 중거타당도가 되잖아요. 중거타당도가 된다. 그래서 중거타당도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9번째 이제 타당도를 좀 비껴가 다른 타당도로 넘어갑니다. 구성타당도가 있어요. 구성타당도, 다른 말로 뭐 개념타당도, 구인타당도라고도 해요. 자, 제가 이 직업상담사 2급에 최종 합격하기 위해서 실기시험을 봤었는데 그 실기시험에 나왔던 게 이겁니다. 구인타당도 종류, 즉 수렴타당도, 판별타당도, 요인타당도를 작성하는 것이었거든요. 그 문제가 출제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구성타당도, 구인타당도의 종류 첫 번째는 수렴타당도고, 두 번째는 변별타당도고, 세 번째는 요인타당도가 됩니다. 수렴타당도는 같은 개념이 중요해요. 같은 개념의 박스, 상이한 측정 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그 측정값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으면 그 측정 지표는 수렴타당도가 높다. 여기까지만. 저는 여기까지만 썼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써도 돼요. 즉 검사 결과가 그 속성과 관계 있는 변인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됩니다. 변별타당도는 변별력을 보는 거니까 다른 개념이 들어가요. 다른 개념, 서로 다른 이론적 구성 개념의 박스, 그냥 다른 개념 해도 돼요. 자, 다른 개념을 나타내는 측정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가 낮을 경우에 낮아야 됩니다. 그래야 변별력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차별적 타당도가 높다. 변별적 타당도의 동의어가 차별적 타당도예요. 즉 검사의 결과가 그 속성과 관계없는, 왜요? 다른 개념이니까. 관계없는 변인들과 낮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요인타당도입니다. 요인타당도는 우리가 통계 프로그램에서 요인 분석이라는 걸 해요. 요인 분석을 활용하여 끊어요. 검사를 구성하고 있는 문항들이 있는데 그 문항들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합니다. 상호관계를 분석해서 서로 상관이 높은 문항들끼리 묶어주는 방법이에요. 서로 이제 상관이 있다, 그 말은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련성이 있는 문항들끼리 잘 이렇게 묶어주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요인 분석을 통해서 하는 요인 타당도라고 말합니다. 자, 구성 타당도의 종류 해보겠습니다. 구성 타당도는 구인 타당도, 개념 타당도라고도 합니다. 타당도의 종류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작성을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겠죠.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수렴 타당도입니다. 수렴 타당도는 집중 타당도라고도 합니다. 집중 타당도라고도 합니다. 자, 수렴 타당도는 같은 개념을 상이한 측정 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상관관계가 높아야 되겠죠. 높으면, 자, 높은 이유가 뭘까요? 네, 같은 개념이니까 상관관계가 높으면 수렴 타당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수렴 타당도가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판별 타당도 들어갑니다. 판별 타당도. 판별 타당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차별 타당도와 동의어가 됩니다. 자, 이거는 여기 위에 있는 것을 반대로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다른 개념을 상이한이 아니라 동일한 측정 방법으로 측정을 합니다.
측정 방법으로 측정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상관관계가 낮아야 됩니다. 상관관계가 낮으면 자, 차별성, 변별성이 생겼죠? 그래서 판별 타당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판별 타당도가 높다. 여기 두 가지는 연결해서 서로 대비해서 푸시면 되고요. 세 번째, 요인 타당도가 있습니다. 자, 요인 타당도는 요인 분석법을 활용합니다. 요인 분석을 활용합니다. 활용하여 자, 우리가 이제 변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변인의 어떤 같은 문항들끼리 한 변인의 문항들 간 상호 관계를 분석하여 같은 동일한 유사한 문항끼리 묶어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인 타당도라고 하죠. 그러한 것들이 잘 묶여 있으면 요인 타당도가 높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인 분석을 활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 변인의 문항들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해서 유사한 문항끼리 묶어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성타당도 내용까지 했고요. 10번 구성타당도를 분석하는 방법, 이미 앞에서 다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보죠. 우리가 앞에 여기 정리했기 때문에 10번까지 해보겠습니다. 이건 교재로만 해도 되거든요. 구성타당도를 분석하는 방법 세 가지. 첫 번째가 수렴타당도 분석, 두 번째가 변별타당도 분석, 세 번째가 요인분석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집중적 타당성이라고도 하며 같은 개념부터 가로, 같은 개념을 상이한 측정 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그 측정값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으면 그 측정 지표는 타당성이 높습니다. 즉 검사의 결과가 그 속성과 관계 있는 변인들과 높은 상관관계 지니고 있는지의 정도를 측정하는 거라 했습니다. 수렴타당도 의미는 했고요. 밑에 박스에 보면 사례가 나옵니다. 그 사례의 별표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입니다. 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지필과 구두로 측정했을 때 같은 구성 개념, 즉 지능에 해당되기 때문에 두 검사 결과는 상관성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수렴 타당도가 높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변별 타당도, 차별적 타당도라고도 한다 했고요. 서로 다른 이론적 구성 개념을 나타내는 측정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가 낮을 경우에 차별적 타당성이 높습니다. 즉 검사의 결과가 그 속성과 관계없는 변인들과 낮은 상관관계 지니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라 했습니다. 앞에서 했던 것과 유사하잖아요. 자, 검사의 구성타당도 분석을 위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게 요인분석법입니다. 요인분석법 박스. 자, 검사를 구성하고 있는 문항들 간의 상호관계 분석해서 서로 상관이 높은 문항들을 뭐한다? 묶어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기는 구성타당도의 종류가 되겠고, 그러면은 구성타당도 분석 방법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성타당도 분석 방법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쓰면 돼요?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분석 방법이라고 나오면 수렴타당도 분석 쓰면 되고, 판별타당도 분석 쓰면 되고, 그 다음에요 요인분석법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요인분석법 이렇게 쓰면 됩니다.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한 것은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수렴타당도 분석, 판별타당도 분석, 요인분석법 또는 요인타당도 분석 이렇게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쓰시라는 겁니다. 자, 실력 따지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력 따지기 내용을 보면은 구성체 타당도 똑같아요. 구성 타당도하고 구성체 타당도를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지능검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능력검사들은 발달적 변화를 구성타당도의 증거로 사용합니다. 새로 만든 검사와 유사한 기존의 검사와 상관관계를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실력 따지기는 우리 필기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요인분석법, 3번 체킹. 요인분석법으로 많은 수의 문항이나 도구를 상관관계 분석해서 묶어준다. 그래서 요인이라 부르는 적은 수로
줄여서 구성 개념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3번 여기 있죠? 이거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별표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 판별 타당도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관계가 있는 변인과 상관관계가 높다면 수렴 타당도가 높다고 하며 끊어요. 관계가 없는 변인과 상관관계가 낮을 때 변별 타당도가 높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4번 별표, 4번은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었어요. 하나하나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험을 통해서도 구성 타당도 확인할 수 있고요. 6번째, 검사 자체의 내적 합치도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참고하셔도 됩니다. 안 쓰셔도 돼요. 자, 11번, 다특성 중다 방법 행렬표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도 구성 타당도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를 제가 별도로 뺐습니다. 11번은 별도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1번은 별표 쳐놓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10번까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